네, K스탁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후장 인기 급상승하고 있는 임급종으로 바로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주식투자연구소 곽영훈 대표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오늘장 재미없으시죠?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는 시장이 좀 색깔을 찾을까요? 관망장세 개별주들의 향연 속에 그래도 좀 심상치 않은 종목으로 시장의 중심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임급종 확인해 보시죠. 자, AI 반도체 중에 최근에 가장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스페타시스 장중에는 6%까지 상승폭을 확대하기도 했고요. 현재 이 시각에도 3.5%대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데요. 이권희 대표의 4월 종목 겨루기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대비 꽤 수익이 나기도 했고요. 근데 지금의 힘도 강하고 무엇보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가 다시금 주도적인 힘을 가져갈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 지금 시점에 보유자의 관점과 그리고 사지 못한 분들의 이제 신규 관점으로 각각 좀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 이스페타시스는 더 갈까요? 예, 보유자의 관점은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목표가를 보통 55,000원에서 58,000원까지 이제 아마 얘기를 했는데 그 가격은 충분히 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 근거를 보면 보유자 관점에서는 계속 홀드 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작년 4분기 실적이랑 뭐 이번 1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은 한 100억도 안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한 60억, 한 60% 가까이 늘었습니다. 106억 벌었던 회사가 168억을 벌었는데 200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지금 1분기 실적이. 그러면 매출은 비슷한데 영업이익이 많이 나왔다는 거는 지금 이 기판이 쇼티지라는 얘기를 반증해 주는 거고 그리고 결국에는 가격 협상력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반기에는 이제 공장 가동이 이제 추가로 되면서 물량이 조금 더 많이 팔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SK하이닉스가 상승한 원인 중에 하나가 보면 만들기도 전에 다 완판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이스페타시스도 그런 길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보면 이스페타시스 지금 통신 장비용 MLB 그다음에 AI 가속기용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데이터 센터형입니다. 이게 세 개가 다 지금 AI 수혜의 대표적인 섹터들이죠. 그러면 앞으로 이 회사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길을 가는 거고요. 그게 지금 반영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한 5만 원대 후반 뭐까지는 1차 목표가 58,000원까지 잡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스페타시스 오랫동안 제가 봐온 결과를 보면 조정이 한 번씩 강하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거래가 없는 날 특히 이제 조정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날은 오히려 조금 매수의 관점으로 겁먹지 마시고 오히려 음봉이 강하게 나올 때 한 3에서 한 5% 정도씩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매수해 놓으시면 또 기회를 항상 주는 종목이니까 그 대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나오는 외국인 매도는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나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생각보다 별로 없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워낙 많이 샀기 때문에 사실은 5월 16일 날 사서 외국인들의 지분율도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12.6%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뭐 20%까지 채울지 여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외국인들은 여전히 추세적으로는 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번갈아 가면서 사는 모습이 나오지만 기관이나 외국인들 양쪽 다 지금 계속 사고 있는 모습이고 추세는 매수다. 매수고 또 개인들은 여전히 팔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스페타시스는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5만 원대 후반까지도 조금 더 1차 목표가를 두고 끌고 갈 만하다. 수익을 극대화하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신규 관점으로는 조금 더 음봉이 나왔을 때 뭐 3에서 5% 일단 변동성은 보일 때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때 겁먹지 말고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보자. 이스페타시스 더 달릴 수 있는 힘 우리 판정 종목으로도 체크해본 바 있는데요. 계속해서 함께 지켜보시죠.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임급종 눈에 띄는 그 종목의 팩트체크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곡의 16만 원 선 돌파 갈 수 있을까요? 삼성전기입니다. 오늘 양봉을 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MLCC의 회복,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최근엔 유리 기판까지 복합 모멘텀이 붙었는데 박스권 상단을 언제쯤 뚫어낼 수 있을지 이렇게 계속 노크하다 보면 외국인 매수도 좋거든요. 네네. 언제쯤 좀 뚫어낼까요? 저는 뭐 이제 박스권 상단 돌파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현상적으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차트상으로 보면요, 정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신규 매수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도 트렌드가 유지가 되고 있죠. 최근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왔던 시점이 언제냐면은 지난 3월 중순부터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아주 강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으며 기관보다도 외국인이 조금 더 강하게 좀 들어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앞으로 이제 성장성을 보는 건데요. 네. 1분기 좋고 2분기 좋아지고 4분기 좋아진다. 왜? MLCC. 요번에 경기도 수원에서 중국 수출되는 삼성전기 MLCC에 대한 수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다시 좋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의 MLCC 수출액의 역선장을 하다가 작년 11월부터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AI에 대한 AI 서버가 장기적인 어떤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성장성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 고성능 GPU라든가 AI 가속기에 탑재되는 여기 MLCC가 최대 2.5배까지 들어간다고 네. 합니다. 그러면 MLCC 수요가 커지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삼성전기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안 좋았던 국면을 작년에 마무리하고 올해는 좋아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뭐 금투세다, 뭐 공매도 재개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많이 빠질 때 이렇게 좀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은 그런 부분을 좀 피해갈 수 있는, 특히 공매도 재개 시 피해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우. 신규 매수도 가능하고요.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하시면서 추가 매수도 돌파 시에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16만 원 돌파를 한다면 보유자의 분들이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겠다. 삼성전기 그동안 참 힘들어하셨던 분들이 많으셨는데 최근 들어서 확실히 달라진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고 박스권 상단에 대한 돌파의 기대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도 흐름 좋네요. 또 지금 이 시각 어떤 종목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지 VI 발동된 종목을 중심으로 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죠. 시황센터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네, 시장은 다만 계속해서 좀 지루합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살펴보고 갈까요? 네, 코스피 오전장에 힘을 좀 내주나 싶었는데요. 다시 힘이 빠졌습니다. 지금 장중 저점 수준까지 내려온 상태로 현재 0.63% 하락하고 있고요. 지수도 2730선 아래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현재는 0.28%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려스러운 거는 환율 상황인데요. 오늘 5원 넘게 상승하며 출발한 원달러 환율, 장중에는 10원 넘게 상승했습니다. 여전히 9원 넘게 오르면서 상당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변동성 키우는 종목 무엇이 있을까요? VI 발동된 종목 통해서 알아보시죠. VI 장치는 변동성 완화 장치로 큰 폭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 잠시 거래가 정지되는 장치인데요. 한시를 전후로 다수의 VI 종목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신송홀딩스가 1시 7분경에 상승 VI 발동됐고요. 또 선진뷰티사이언스가 급등하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화장품 중에서는 종목별로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도 조금씩 보이기는 하는 모습이고요. IS 이커머스가 상승 VI 이어서 IMBDX도 상승 VI 발동된 모습입니다. 다만 IS 이커머스는 현재 마이너스 5%대 변동성이 큰 상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VI 특징주 통해서 시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유니테스트입니다. 유니테스트가 12시경 급등하면서 두 번의 상승 VI가 발동됐습니다.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유니테스트가 한국화학연구원과 공동 개발한 페브로스카이트 태양전지셀 부분에서 세계 최고 효율인 20.6%를 달성해 성공했다 뉴스였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저렴하게 대용량 생산이 가능해서 차세대 태양전지판으로도 불리는데요. 그동안에는 효율이 낮아 아쉬웠는데 기존 한 19% 효율보다 1% 더 높은 최고 효율을 달성했습니다. 이 소식에 주가는 좀 강하게 반등을 했었는데요. 장중 고점 25%를 기록했고요. 지금은 살짝 내려온 모습이네요. 17% 강세 흐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목할 종목은 이오플로우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정말 강했던 종목이죠. 인슐린 펌프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가진 인슐렛이 제기한 이오플로우의 이오패치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이 지난 7일 취소 처분 내려졌습니다. 이후 월가의 행동주의 펀드가 이오플로우의 주식을 매수하겠다고 하면서 급등세를 이어왔는데요. 어제 투자 경고 종목으로 하루 거래 쉬어갔고요. 거래 재개 첫날인 오늘 오전 10시경에 29%까지 급등을 했다가 현재는 18%대의 강세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과 VR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임급중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이 종목 최근 투자 경고 종목이라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연일 급등하는 흐름에 너무 올랐다 싶기는 한데 또 계속 오르니까 못 본 척할 수가 없네요. 이권인 대표님, 이오플로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인슐린 펌프가 좀 발목 잡던 것이 풀리고 억눌렸던 투심이 분출이 되는 건가요? 워낙 이제 좀 수급주다 뭐 이런 얘기도 많지만 최근에 강한 급등의 배경 뭔가요? 이유가 있죠. 이제 지난 5월에 보면 이제 이오플로우가 이게 인슐린 펌프를 제조하는 회사인데 우리나라 국산화를 처음 성공시킨 회사고요. 네. 제가 뭐 직접 탐방도 갔던 회사인데 이 회사가 보면 작년 5월에 이미 이제 이 매각이 됐습니다. 매각이 진행된다라고 하면서 거래가 정지될 정도로 이제 매각이 이제 구체와 미국의 메드트로닉이라는 회사랑 하고 있었는데 이 인슐린 펌프를 만들고 있는 경쟁사 중에 미국의 인슐렛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 회사에서 우리의 특허를 침해했다라는 소송을 걸면서 사실은 이게 정지가 돼 버린 거죠. 모든 이제 매각 이슈가 정지가 돼 버렸고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엔 그 이슈가 이제 해결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미 항소법원에서는 지금 인슐렛이 독점권이라든지 업계 선도 위치를 즉시 상실하는 첫 번째 단계라고 좀 얘기할 정도로 한마디로 인슐렛에서 증거를 못 가져왔다. 이오플로우가 특허를 침해한 증거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메드트로닉이랑 같이 다시 한번 재매각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겼고요. 그 당시에 매각 가격이 거의 한 1조 원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돌아가려면 다시 한 28,000원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여기 대표도 지분을 오히려 늘리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개인적으로. 2배의 폭인 거잖아요. 여기서 거의 2배까지는 그렇죠. 2배 정도 되죠. 한 네네. 28,000원 정도 되니까 충분히 이제 올라가는데 이게 시간상으로 이제 물론 이제 이 인슐렛에서 다시 한번 또 딴지를 걸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리스크는 좀 남아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그 투자 회사라든지 특히 이제 공매도 관련된 회사들 중에서 헤지 펀드에서는 오히려 인슐렛을 팔고 지금 이오플로우를 사야 된다, 롱숏을 반대로 잡아야 된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이오플로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주가에 이제 반영되면서 거의 지금 그 법원 발표 이후에 계속 올랐어요. 예, 거의 한 3배 반 정도가 올랐어요. 4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럼 이 추세가 좀 이어질 수 있느냐? 저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내가 언제 사야 될 거냐, 살 사람들은.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예, 부담스럽더라도 결국엔 이 법적 이슈가 해결되면 이 회사는 예전에 받았던 평가를 그대로 받는 게 정확히 맞는 거죠. 그렇게 되면 법적인 이슈가 해결되고 다시 한번 메드트로닉이라는 회사로 하여금 인수합병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주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조정을 받더라도 제가 볼 땐 12,000원 이하로 빠지는 않을 겁니다. 최근 들어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14,000원 이하까지 조정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매수해 보셔도 저는 괜찮다. 이 경고라는 거는 아직은 이제 경고가 풀리지 않았지만 조만간 풀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단계 급등에서 또 경고가 또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혀 기업의 내용과는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서름을 털어내고 다시금 기대감이 실리면서 그 전의 가치로 이제 회귀하는 과정에서의 강한 단기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점에서도 말씀해주신 이제 가격대를 보면 14,000원 이하 그리고 12,000원 선 지지된 한에서는 신규도 좀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주신 만큼 오늘 급등하는 날이 아니라 조정이 나와서 14,000원 이하라면 모아가볼 만하다라는 이오플로우에 대한 긍정적인 진단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임급종입니다. 요즘 인테리어주 강하죠.
부동산은 불황이라는데 건자재, 인테리어주들은 깜짝 실적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눈에 띈 건 현대리바트였는데 네. 현대리바트 이후에 KCC, 한샘, LS, 하우시스까지 최근 달라진 모습 보이고 있고요. KCC도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의 흐름 좀 근거 있는 선방인가요? 네, 볼만합니까? 아무래도 이제 근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지분 인수권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실리콘 업황 자체가 좀 살아나면서 KCC는 이제 모멘티브 잔여 지분이 있었습니다. 한 20% 정도 되는데 이거를 인수함에 따라서 100% 이제 자회사로 이제 그 진입시킨 거죠. 이에 따른 뭐 경영 효율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리콘 업황이 살아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실리콘 비즈니스의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 리바트라든가 이런 어떤 그 건자재 쪽의 움직임들이 좀 나오면서 KCC도 좀 주목을 받고 네. 있는데 지금 차트상 개념으로 좀 접근해 보면은 차트는 지금 신규 매수가 좀 가능한 포인트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 뭐 중기적 관점이나 또 단기적 관점 봤을 때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따라 그리고 또 수급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뭐 외국인 주도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최근에 와서는 지난 5월달에 접어들면서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함께 순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거죠.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는 저는 뭐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테리어주 내에서 KCC를 가장 눈여겨서 보세요? 아니면 눈에 띄었던 건 이제 현대리바트가 좀 탄력적이긴 했는데 아니면 네. 덜 오른 종목을 보는 게 나을까요? 글쎄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KCC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어떤 그 지분 인수 이슈도 있고 이러지만은 네네. 저는 이제 조금 더 다이나믹하고 움직임이 좋은 현대 리바트가 조금 더 네. 매력적이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KCC도 좋지만 인테리어주를 본다면 현대리바트를 중심으로 보자. 또 임급종 진단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이 임급종 흐름을 쭉 살펴보시면서 두 분이 최근 들어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일까요? 우리 귀에 핵심 포인트만 쏙쏙 들리게 60초 시간 제한을 두고 미리 보는 임급종 후보 두 분의 종목 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인가 임급종 후보를 제시하는 시간입니다. 자, 60초 안에 왜 이 종목을 후보로 꼽아주셨는지 아쉬움 없이 투자 포인트 쏟아보면 되겠는데요. 두 분 중에 어떤 분, 곽영훈 대표님 먼저 예, 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곽영훈 대표님 과연 어떤 종목 들고 오셨는지 60초 들어갑니다. 쇼츠 영상 같습니다. 카페24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페24를 보는 이유는 딱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많이 빠졌잖아라는 거거든요. 지난 그 12월 달에 주가가 3만 한 5천 원대 정도 했었는데요. 주가가 좀 그 구글 인터내셔널의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면서 주가가 좀 반토막이 났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총이 한 1조 정도, 이 정도 조금 기대를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지금 시총은 뭐 4,600, 한 70억 정도 이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 하나 하고 그 당시 주가가 34,000원에서 반토막 났다가 올라오니까 매력적이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3월 초에 급락했던 이유가 이제 그 CFD인데요. CFD 손절 물량이 나왔었습니다. 그게 다 나왔기 때문에 수급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런 이유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적입니다. 매출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별로 조금 증가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카페24를 네. 미래 임급종 후보로 지켜보신다. 네, 좀 네, 아쉬움이 그렇습니다. 남으셨을 것 같은데. 네. 자, 이렇게 되니까 이건희 대표님 시간 모자라지 않게 핵심 포인트만 싹 짚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미래 임급종 후보 이건희 대표는 또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는지 바로 또 60초 들어가 볼까요? 예, 올 초에 좋았던 제우스를 다시 갖고 나왔는데요. 네. 조정받고 잘 쉬고 올라오고 있는데 고수익성 제품인 AVP 세정 장비 매출이 지금 인식이 되기 시작했다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1분기 실적으로 보니까 매출은 늘지 않았는데 영업이익이 좀 늘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이게 인식되면서부터인데 이게 마진율이 좋은 장비이기 때문에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이익이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2분기 매출 예상 매출액은 한 4,741억에 영업이익은 600억 이상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돌아서는 분위기가 이제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주가는 다시 정고점을 향해서 갈 걸로 예상해서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7,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우스. 일단 실적적인 측면과 함께 좀 더 눈여겨볼 만하다. 카페24도 이제 흑자에 대한 네. 긍정적인 모멘텀 플레이가 최근 들어서 또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만큼 이제 다음에 또 미래 임급종으로 올라설 수 있을지 카페24와 제우스 또 긍정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이권희, 곽영은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후장 포착된 종목 판정 이어가 보겠습니다. MHB 파트너스 김성훈 이사 그리고 헤르메스스탁 하창환 본부장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먼저 두 분의 종목 겨루기 그동안의 결과 수익률 베스트 3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두 분은 워낙 항상 수익률이 견조하죠. 한미반도체가 가장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한화엔진과 태움까지 잠시 후에는 한미반도체를 중심으로 AS도 들어보도록 하고요. 하창환 본부장의 수익률 탑3도 확인해 볼까요? 아우, LS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군요. 그리고 ST 현대일렉트릭도 좋고 무엇보다 이구산업까지 구리 관련주 어제 또 강한 탄력을 다시 한번 보여준 만큼 다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LS도 그렇고 그리고 구리 관련주는 좀 변동성 키웠다가 바로 또 이 구리 선물 오르면서 급반등에 나왔잖아요. 둘 다 보유 유효합니까? 아니면 LS 더 끌고 가도 돼요, 하창원 본부장님? 제가 이전에 신고가 찍고 있을 때 LS 더 들고 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현재 가격에서도 충분히 좀 끌고 가볼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5일선과 이격이 워낙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수익률이 70%가 넘었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절반 정도 수익 실현을 해주셔도 투자 원금보다는 더 많은 자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복리화를 누릴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런 좀 기조들은 선물 가격이나 이런 흐름들은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이벤트가 있어서 앞으로 좀 주목은 되겠지만 또 바닥권에서 가격 탄력도가 워낙 강하게 나온 부분에서는 단기적인 조정이 나와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일봉상으로도 많이 벌어져 있지만 주봉상으로도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주봉상은 한 20% 이상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단기적인 이격 좁히는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가정을 해보시고 네.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절반가량은 좀 챙길 건 챙겨가자 수익 실현에 대한 관점으로 LS를 중심으로 AS 들어봤고요. LS LS 일렉트릭은 워낙 김성훈 이사님도 같이 지켜봐 주신 종목이니까 같이 전략 세워보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탁월한 두 분의 시선으로 바로 오늘의 종목도 판정 들어보도록 할까요? 바로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종목입니다. 코인주의 매수 타이밍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우리기술투자가 코인 이슈가 나왔다 하면 가장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좀 윗꼬리를 다는가 싶지만 그래도 10%대 절대적인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기술투자의 급등에 대한 판정, 기업 분석에는 김성훈 이사, 또 기술적 분석에는 하창환 본부장이 각각 판정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성훈 이사님. 이 코인 관련주는 그냥 코인을 하는 게 낫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래도 최근에 뭐 이더리움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금리와 관련해서도 코인에 대한 최근의 시세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오늘의 급등을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주요 이슈와 재료를 중심으로 좀 살펴볼까요? 네. 우리 기술 투자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제 VC라고 하죠. 벤처 캐피탈을 이제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이제 회사인데요. 쉽게 말해서 이제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이제 얻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나무 지분 7.24%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코인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코인 시세가 들썩들썩할 때마다 우리 기술 투자뿐만이 아니라 하나투자증권 역시도 마찬가지로 움직이고 있죠. 하나투자증권의 경우에도 약 6% 정도의 두나무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개 종목이 대표적인 코인 관련 테마주로 엮여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최근에 코인 시세가 좀 눌림목이 나오고 있었던 상황에서 간밤에 이더리움 중심으로 강한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더리움이 좀 일간 기준으로 이 정도의 16% 이상의 상승세를 보인 적이 2020년도의 코로나 이후로 두 번째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시간으로 24일에 이더리움 ETF 승인이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기대감이 지금 이런 이더리움의 강한 어떤 시세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더리움의 어떤 방향성이 최근에 이제 코인 시장의 방향성과 맞물릴 수밖에 없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 투자의 방향 역시도 결국은 코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이거겠죠. 만약에 이더리움 ETF가 승인된다라면은 상당히 좋겠습니다만은 또 사람 일이란 것이 또 모르지 않겠습니까? 이 어떤 펀더멘탈적으로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안 된다라고 한다라면은 또 주가는 또 하락 어떤 변동성을 상당히 좀 키울 수밖에 없는 것이 또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또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인 확률이 근데 조금 더 높지 않나요? 일단 뭐 지금의 어떤 시세만 놓고 본다라면은 승인에 대한 부분에 좀 더 무게를 좀 두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의 의견도 좀 만만치 않은데요. 네. 비트코인 ETF를 승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이더리움 ETF를 승인하는 것은 좀 무리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더리움의 그 ETF 승인 여부에 따라서 또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염두에 두자, 우리 기술 투자의 또 주요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적 분석으로는 어떨까요? 모처럼 오늘 또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는 지금 자리에서는 상방에 대한 기대가 더 높습니까? 아니면 변동성을 좀 더 유의할까요? 하차원 본부장님.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상방을 좀 열어놓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장에서 뭐 대표적인 종목군들이죠. 뭐 마라홀딩스라는 이런 채굴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 같은 종목군들 아니면 이제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코인베이스의 주가 흐름들을 보시면 최근에 주가의 탄력도가 굉장히 큰 폭으로 나왔습니다. 특히나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 같은 경우는 이거래일 사이에 30%가 넘게 급등을 했고요. 채굴 기업 같은 경우도 30% 넘게가 움직였는데 금일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 기술 투자가 또 최근 들어서는 가장 또 모처럼 좀 주가의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조금 횡보하는 라인들, 단기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량 동반한 급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한 4거래일 정도는 충분히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당연히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들이 붙어주면서 이제 그 비트코인 가격의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조 자체가 꺾이면 당연히 관련된 가격들이 하락을 할 거고 거기에 따른 차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또 긍정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수급에 받쳐서 충분히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이더리움 ETF 승인 관련된 기대감이 크지만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했었던 이유는 현물 ETF에 따른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수치적으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인데 해당 부분의 연속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단기 눌림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반감기가 시작된 이후로 좀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는데 과거 3차례의 반감기 흐름을 보시더라도 초반에는 조금 지지부진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여러 가지 트리거들이 붙어주면서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그에 따른 기대감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반감기가 비트코인이 이제 금보다 희소해지는 시기로 넘어간다라는 점 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봤을 때는 앞으로의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가져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중기적인 관점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코인의 시세와 연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급등 거래량을 봤을 때 우리 기술 투자 그리고 여러 가지 재료와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볼만하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두 분의 최종 판결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기업과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오늘 코인 관련주 우리 기술 투자의 급등을 보고 기업 분석은 쉬어갈 수 있다. 기술적 분석은 더 날릴 수 있다. 각각 엇갈린 판정을 주셨습니다. 말소리가 달랐어요. 네, 김서훈 이사님, 왜 쉬어간다라고 보셨어요? 쉬어간다라기보다는 확인을 좀 하고 대응을 하자라는 이제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반감기 이후에 시세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그동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우리가 참고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번 반감기에는 또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금리가 인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6월로 빠르면 6월에 유로존이 먼저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7월 FOMC에서는 여기서도 이제 연준이
유로존에 이어서 금리를 빠르게 인하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해진다면 반감기와 금리 인하 두 개가 더해지면서 코인의 시세는 상당히 좀 강세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네.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라면 충분히 중장기로 봤을 때는 코인은 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ETF 승인은 확인을 하시고 네.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인이 더 이제 시세를 낼 가능성은 높지만 지금 이더리움의 ETF 승인 여부를 조금 더 확인을 하고 가자라는 의미의 쉬어간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은 일단 달린다. 예, 또 한 표를 던지셨어요. 네, 일단은 뭐 이제 박스권 하단 라인에서 거래량 동반에 급등을 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력을 보는 게 정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걱정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단연 뭐 오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하시고 다시 재접근하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코인에 대한 상승 베이스를 저는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최근에 그런 좋은 이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인들이 반응을 하지 않다가 네. 우리나라 종목군들이 좀 후발로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러한 경우에서는 미국 주식의 절반 정도는 따라가는 기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가더라도 충분히 상승력 조금 더 노려보실 수 있지 않나 정도로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해서 이더리움 ETF에 대한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가자. 하지만 긍정적인 분위기는 계속해서 염두에 두면서 지켜보자라는 방향에 대해서 판정 들어봤습니다. 자, 종목 판정에 이어서 이번엔 두 분의 종목 또 겨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성과가 좋은 만큼 또 오늘은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는지 기대가 되네요. 바로 확인해보죠. 네, 현대로템과 그에 맞서는 세트레가입니다. 김성희 사님, 현대로템은 일전에도 갖고 오신 적이 있죠. 좀 압축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현대로템 상당히 좋은 시세 흐름을 보여주다가 1분기 실적이 컨센을 좀 미달했다라는 이유를 가지고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더불어서 조금 주가의 흐름이 조정의 어떤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현대로템의 어떤 애널리스트 분들의 추정치가 영업이익이 약 200억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이제 수출 데이터를 보시고 나서 갑작스럽게 그 컨센서스를 올리고 나서 그것이 좀 미스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니까 좀 오랫동안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좀 당황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달라진 것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루마니아 실사격 테스트 상당히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번 주부터 루마니아 방산 전시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노이즈가 됐었던 뭐 K 방산 견제 그리고 뭐 신드레이 게이트론 같은 것들은 결국은 주가에 충분히 선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루마니아 그 외 기타 국가들의 추가적인 수주 기대감 충분히 남아 있다. 현재 주가 수준은 전혀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금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자. 현대로템 그에 맞서는 세트레가 오늘 7%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27일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기대감 다시 한번 더 커질까요? 네,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위성 산업에 대한 독보적인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도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개청 이후에 이제 예산에 따른 좀 기대감들이 확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상승 기조들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엔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AI나 뭐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잘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위성에 대한 흐름들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결국엔 AI 쪽이 확대되면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것처럼 우주항공에 대한 이런 수요도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하나그룹주에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과 수주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워낙 높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토픽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정배열 흐름 유지가 되고 있고 단기 표성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직전 고점을 뚫으러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벤트에 따른 추가적인 상승력 충분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성윤 사님도 뭐 하나 시스템 말씀해 주신 적 있으니까 세트레가이와 함께 또 주요 모멘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 세트레가이 종목 겨루기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지금까지 김성훈 이사 그리고 하창환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